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 지금 거의 130불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몇 해 전도 아니죠. 재작년만 하더라도 60불, 70불 이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30달러라는 놀라운 가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이유. 자, 그런데 이런 이유를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빌드라는 행사를 합니다. 빌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재작년부터 갑자기 빌드라는 이 큰 행사는 보면 비전 키노트와 테크니컬 키노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키노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이맘때쯤 되면 시애틀에서 주로 열리곤 했었는데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열리기도 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빌드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 유비쿼터스 컴퓨팅, 다음에 AI, 다음에 멀티센스, 멀티 디바이스 익스피어런스 이런 얘기들을 비전 키노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는 이미 전 세계 54개나 되는 데이터 리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센터의 개수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강력한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한히 그 기술과 그리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AI 같은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AI에 관련돼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아끼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프리빌트 AI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진 형태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조금씩 고쳐가면서 쓸 수 있는 커스텀 AI, 데이터가 사용자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하고 알고리즘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커스텀 말고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화형 인공지능들을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플랫폼에 잘 녹아져 있다. 그 외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인프라와 그리고 툴들이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퀄컴하고 같이 그 IoT 엣지와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얘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DJI하고 같이 드론을 이용한 AI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 나와 있었고 또 개발 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입니다. 오피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피스 365라고 하는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된 지 오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온라인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쉐어포인트, 다음에 익스체인지 온라인,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가 있고요. 다음에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CRM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플랫폼들이 클라우드에서 옆으로 횡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늘어나고 있는 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잘 소비하게끔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고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소비하게끔 해주는 툴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스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팀스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이 같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 제품들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 주가의 비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 박스형 오피스가 아니라 온라인 버전의 오피스 365가 바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이제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애저, 그리고 또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또 함께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가 올해는 역시 시애틀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 동안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등록비도 꽤 비싸요. 그래서 등록비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환율 계산하고 하면 한 270만원 정도, 등록비만.
그 뭐 비행기나 아니면은 또 숙식은 또 별도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행사이긴 한데, 예, 저도 이번에 날아가서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라고 생각한다면, 글쎄 올해도 틀림없이 AI 얘기는 나올 거예요. AI 얘기가 나올 텐데, 프리빌트 AI라고 하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커그니티브 서비스 쪽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올 텐데, 특히 또 오피스 365 쪽에 또 재밌는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팀스하고 연동하는 또 새로운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저도 뭐 본사에서 아무런 정보를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혼자 쌀 뿌려보고 예측하는 거니까, 네, 저 사람이 얘기했어라고 100% 믿지는 마십시오. 네,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월급을 받긴 하지만 본사가 그렇게 빨리빨리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측해 보기로는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발표가 되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작년에 살짝 맛배기만 보여줬던 그 프로젝트 키넥트 포 애저라고 하는 것들이, 애저라고 하는 게 올 상반기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애저 키넥트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애저 키넥트가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5월달인가, 네, 프리빌트 돼서, 번들링 돼서 세상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프리오더 한 사람들은 그때쯤 아마 발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개 구해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로렌즈 2 같은 시기에 오픈이 되었는데 아직 상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오픈된 게 없어요. 근데 앞서서 나왔던 애저 키넥트가 바로 홀로렌즈 안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이 애저 키넥트는 사람의 손과 그리고 공간을 인식할 때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홀로렌즈에서 눈으로 보고 바로 손으로 그 홀로그램을 만지거나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애저 키넥트와 홀로렌즈 2로 인해서 가능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는 그 오피스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API들이 공개되어 있죠. 그 API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그랩 APIs라고 부르는데요. 이쪽 부분도 잘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얼마나 업데이트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 2019 버전이 얼마 전에 오픈되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발표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 기술들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로 잘 사용하는 그런 예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저의 새로운 피처들로 뭐 코스모스 DB, 뭐 애저 그리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브릭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이쪽 부분에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윈도우즈 쪽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은 그 새로운 버전업이 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킬 건가. 그래서 요즘에 윈도우즈 10을 보면 새로운 키워드로 커넥트라는 키워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즈 10에 보면 타임라인 기능을 이용을 해서 OS에 상관없이 혹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든지 다 연결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런처 앱을 통해서 폰과 연결해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커넥트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6월달이고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 이제 곧 네, 빌드 행사가 바로 다음 주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시애틀로 날아갈 예정입니다. 예, 날아가서 좀 더 재밌는 내용, 그리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